어머니, 그럼 애는 누가 봐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던 그날, 입원실에서 큰 며느리에게 들은 첫마디였습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 것보다 자기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더 걱정이라는 듯한 말투.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63세 이정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에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평생을 가족 위해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두 아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본 적 없었지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가족이 잘 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몇 해 전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맞벌이를 시작하며 손주를 저에게 맡겼어요. 며칠만이라고 하더니 그 며칠이 몇 년이 되어버렸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그런 경험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며칠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주말, 명절, 평일 할 것 없이 아예 저를 전업 보모처럼 쓰더군요. 힘들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습니다. 63세의 몸으로 세 돌반 아이를 쫓아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아침 7시에 데려다 놓고 밤 9시에 데려가는 날도 부지기수였어요. 하지만 손주가 할머니! 하며 웃어주면 또 마음이 녹아내리곤 했지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점점 줄어든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큰며느리도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어머니 덕분이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말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아침 일찍 손주를 데려다 놓으며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늦는다고 하더군요. 10시쯤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손주가 감기 기운 있다고 에어컨 바람 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한 채로 하루 종일 손주와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TV도 못 본 채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요? 그날 밤 며느리가 올린 사진은 회사 워크숍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호텔 풀파티 사진이었어요. 오늘은 힐링하는 날. 친구들과 수영장에서 스트레스 해소. 댓글에는 친구들이 부럽다, 완전 힐링이네. 그런 댓글들이 주르륵.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죠? 반면에 작은 아들 내외는 달랐습니다. 같은 수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지만 단 한 번도 아이 맡아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작은 며느리는 항상 제 몸부터 챙겼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무릎은 안 쑤시세요? 김장철이면 절임 배추 배달시킨다 하고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여오곤 했죠. 여러분은 어떤 며느리가 더 마음에 드세요? 그 아이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슨 부탁을 해도 들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크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 써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어느 날 아침에 쓰러졌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에요. 여러분도 갑자기 몸이 이상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그날 아침 손주 이유식을 데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렴풋이 핸드폰을 잡고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얘야, 나 지금 몸이 이상해. 숨이 잘 안 쉬어져. 그렇게 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결국 일주일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전화를 받게 됐어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셔서 형광등을 반쯤 손으로 가렸는데 그 아래로 제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이 보였어요. 왠지 모르게 그게 너무 서럽더군요. 여러분도 아파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저를 걱정하는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폐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밥하고 설거지하고 손주 기저귀 갈고 고무 장갑 끼고 욕실 청소까지 했던 이 손이 지금은 침대에 묶인 채 가만히 놓여 있더라고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였어요. 그래, 걱정돼서 전화했겠지. 입원했다는 소식 들었으니 바로 연락한 거겠지. 며느리의 첫마디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어머니, 그럼 애는 누가 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대했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충격을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 거 아니시죠? 걱정했어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며느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애 볼 사람 없어서 곤란하다는 그 걱정만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원은 일주일 정도 될 것 같아. 그렇게만 말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침묵 끝에 일주일이나요? 하는 탄식 같은 말 한 줄을 남기고 전화를 끊더군요. 병실에는 링거 약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난 지금 여기에 왜 누워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눈물이 났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속상하고 마음 아팠어요. 다음 날 작은 며느리가 음식을 싸들고 왔습니다. 미역국 냄새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식사는 제대로 했냐고 묻길래 어제 저녁 죽만 먹었다고 말했어요. 작은 며느리가 말없이 수저를 들어 국을 떠먹여 주더군요.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게 뭔지 그제야 다시 알겠더군요.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죠?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켰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한다는 인별그램. 작은 며느리가 만들어줬던 계정으로 큰 며느리 계정을 가끔 들여다보곤 했거든요. 혹시 제 걱정을 하고 있진 않을까? 내 걱정하면서 글을 올리진 않았을까? 조금은 기대도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가 올린 글은 오늘은 시어머니 없이 힐링하는 날. 아이랑 단둘이 외식 타임.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사진 속에는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서 아이와 셀카를 찍으며 환하게 웃는 며느리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요? 지금껏 참았던 모든 순간들이 그 장면 하나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처음엔 고맙다고 했고 도움이 된다고 말하던 큰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손주 데려다 놓고 오늘은 조용히 좀 재워주세요. 내일 발표 있어서요. 라며 아이 맡기고는 그날 밤 SNS엔 하플 나들이 사진을 올리곤 했죠. 한 번은 명절 전날이었어요. 큰 프로젝트로 인해 회사 출근해야 해서 못 가요. 라고 하더니 떡하니 인스타엔 호텔 조식 뷔페 사진이 올라왔더군요. 댓글엔 친구들이 부럽다 힐링이네. 그 밑에 며느리는 웃는 이모티콘만 가득 달았어요. 그걸 보면서도 저는 참았어요. 일이겠지. 어쩌다 겹친 거겠지. 스스로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걱정은커녕 애는 누가 봐요? 하는 그 말. 그리고 SNS 속 힐링 인증샷.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 관계는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큰며느리에겐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이 돌보는 보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칠 후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작 집에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큰 며느리는 전화도 없었고 손주는 작은 며느리 집에 맡겼다고 작은 아들이 말해줬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더는 무리하지 말라고 이제 건강 생각해서 좀 쉬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위로라는 게 뭔지 아세요? 크고 요란한 말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공감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큰아들 부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식구였을까? 아니면 그냥 편한 도움이었을까?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도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자.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만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참고 사셨을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셨을까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전화 한 통 없던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시냐고 묻더니 다음 주 목요일에 하루만 애 봐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아플 땐 아이 걱정뿐이더니 퇴원해도 보이지 않던 얼굴. 손주 맡길 데 없으니 그제야 연락하더군요. 언제부턴가 그 하루만이 매일이 되고 잠깐만이 하루 종일이 되곤 했었죠. 저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요즘 엄마가 좀 많이 예민한 것 같다고 집사람이 그러던데 건강은 회복하셨다면서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컥하고 잠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민하다고요? 몸을 회복했다고요? 제가 언제 쉬었나요? 누구 눈엔 제가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건가요?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 집을 팔 생각이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들은 뒤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어디 계셔도 찾아뵐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 주말, 큰 며느리는 아무 연락 없이 손주를 집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오늘 약속 있다며 6시쯤 데리러 온다고 하고는 문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휙 가버렸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웃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손주는 제 무릎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멍하니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작은 등이 기댈 땐 따뜻했지만 왜인지 마음은 시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6시가 지나도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8시쯤 전화를 걸자 죄송하다며 좀 늦었다고 지금 막 마무리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곤 또 한참 후에야 왔지요. 며칠 후, 저는 시장에서 반찬을 사다가 동네 아주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유튜브를 하는데 쇼핑하면서 시댁 얘기를 종종 한다는 거예요. 시댁의 기대 뭐 그런 제목이었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 큰 며느리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썸네일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시댁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내 시간은 없나요? 영상 속 며느리는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애를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식들 키웠으면 그걸로 끝이지. 또 손주까지 봐주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넘어진 그날조차 애 맡길 데 없냐고 묻던 그 사람이 지금 시댁이 부담이라고 내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 저는 조용히 영상을 껐습니다. 가슴이 쿡쿡 찌르는 것 같아 말문이 막히더군요. 작은 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요즘 좀 더 야위셨다고 무슨 걱정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웃으며 밥맛이 좀 없다고 몸은 거의 나았는데 입맛이 없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작은 며느리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형님이 또 무리한 부탁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젠 부탁이 아니라 지시더라고 말했죠. 작은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2번 다시 그런 일 생기지 않게 제가 형님께 말할게요. 저는 말했어요. 이제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 뿐이야. 며칠 뒤 3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며느리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며느리 분이 아이 영어 캠프 등록비 얘기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보태주시기로 했다고 해서 확인차 연락드린다는 거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혀 진정 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기장판 위에 앉아 하염없이 무릎을 어루만졌어요. 여기저기 쑤시고 열도 오르고 했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큰 며느리에게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은행처럼 제가 그런 존재인 것 같았어요. 내 몸이든 돈이든 뭔가를 끊임없이 줘야만 겨우 이어지는 관계였죠. 그날 새벽 저는 종이 한 장 꺼내 적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지킨 집이라도 이젠 저를 깎아먹는 곳이라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저라는 존재를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무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고 사랑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졌어요. 이제는 문자 한 통에도 심장이 쿡쿡 쑤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눈에 익은 번호가 뜨면 이번엔 무슨 말일까? 이번엔 또 뭘 요구할까? 기대보다 걱정이 먼저 들더군요. 또 문자가 왔어요. 애가 영어 학원에 너무 가고 싶어 한다면서 친구들도 다 다닌다는데 여건이 안 돼 저보고 조금만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문자를 읽고 나서 손에서 핸드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지인이라는 분한테 전화 받았을 때가 생각났거든요. 큰아들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가진 것도 이젠 정리하려 한다고. 너희한테 뭔가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제가 저답게 편안히 살기 위해서라고요. 아들은 놀란 듯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며 지금도 충분히 잘 지내고 계시지 않냐고 하더군요.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잘 지낸 건 맞는 것 같은데. 사람 대접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요. 도움은 줬지만 고마운 줄은 몰랐고 제가 필요 없을 땐 연락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돼보려 한다고 말했어요. 며느리에겐 별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연락을 끊었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죠. 며칠 뒤 작은 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왔어요. 늘 그렇듯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와서 오늘은 몸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더군요. 그 아이의 말에는 계산이 없고 위로가 있었어요. 제가 수첩을 꺼내 작은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집 관련 서류랑 계좌 정리한 것들이 들어있다면서 혹시라도 제가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 적힌 법무사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작은 며느리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 아이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더 고맙다고. 무언가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그저 한 인간으로 대해줬다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 아이한테 간다고 친정 부모처럼 날 챙겨줬다고. 순간 작은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잘 모실게요.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말하더군요. 저는 그 아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제가 평생 누구한테서도 듣지 못한 말이라고. 엄마처럼 생각한다는 그 한마디가 제 삶을 다 위로한다고요. 며칠 뒤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재산 정리하셨다는데 자신들은 빠진 건지 묻더군요. 그 말투에는 안부도 저를 걱정하는 말은커녕 오직 자신들이 받게 될 몫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그렇다고 정리했다고. 그리고 너희는 그동안 너희가 보여준 만큼 받게 될 거라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큰 며느리는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묻고 싶지도 않다고. 그저 제가 뭘 얼마나 참았는지 그 생각만 든다고요. 애 안 맡아준다고 예민하다는 말 들었을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애는 누가 봐요? 라는 말 들었을 때,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보태주신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통보받았을 때, 저는 그때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고 참았던 것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람이라는 게 이름으로만 가족인 게 아니라는 걸요. 그 말에 며느리는 말이 없었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을 바라보다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제야 진짜 제 편을 알아본다는 게 어이없더군요.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이라 걱정하고 챙겨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걸 악용하는 자식을 보면서 다 제 마음 같지 않구나 하는 걸 늦게 깨달았네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을 먼저 바라봅니다. 예전처럼 손주 울음소리에 깨지 않고 누구 전화에 쫓겨 움직이지도 않아요. 화분에 물을 주고 제가 먹고 싶은 반찬을 만들어 작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나눠 먹어요. 작은 며느리는 요즘도 말없이 찾아와요. 그동안 참 많이 참았습니다. 엄마니까라는 말로 제 마음을 눌러가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저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웃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고마운 건 고맙다고 서운한 건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제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따뜻한 말들, 제게 돌아오지 않았던 관심과 배려. 이제는 억지로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에게 제 시간과 마음을 나누기로 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참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교훈 삼아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누구보다도 소중한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며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